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은 피해의식이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라는 점에서 제 책의 내용하고 연계해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살살 달래는 공부인데요. 우리가 주위에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이고, 또 자기 자신이 피해의식에 쌓여 있을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일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피곤하게끔 하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불교의 전부라는 게 가장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보고 어느 스님이 그럽니다. 가장 좋은 도반이 누군지 아는가? 라고 했을 때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로 나다. 바로 자기라는다.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살 달래야 한다고 봅니다.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의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꼭 화를 냅니다. 이렇게 살짝만 쳐다만 봐도 자기를 벌레 보듯이 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만 생각하지 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남한테 했던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걸 침소봉쇄합니다. 그리고 셋째, 과거에 집착하는 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시시콜콜이 과거의 사소한 것까지 뭐를 들춰내면서 그걸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나를 갑질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이야기만 죽으라고 합니다. 상대 이야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대화하다가 또 비 터뜨리면 툭 하면 터집니다. 기승전화입니다. 뭐를 해도 결국은 비 틀리면 살짝 틀리기만 해도 화를 냅니다. 다섯째,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뻔뻔하고 그러지를 심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만만한 사람만 공격합니다. 밖에 사람들, 이런 외부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도 함부로 부딪히지 못하고 자기 방어를 하면서도 선의로 대해주는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저에게는 만만한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막 퍼붓는 겁니다. 여섯째, 또 좀 배울수록 이런 게 심합니다. 경쟁도 심하게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못 배운 사람은 내가 못 배웠다 하면서 내가 못 배웠으니까 이런 무시당하고 이런 것은 다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밖에 체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배우고 뭐를 해보려고 했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 나를 무시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뭐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없어서 이렇게 피해의식이 걸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있어도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으로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남 좌파들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무리 뭐 100억이 있어도 자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50억짜리 집에 살아도 자기는 가난하대요. 자기같이 가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만 아는 얘기에 잘 걸린다 이겁니다. 부모 공경이라든지 이렇게 어른들 공경하고 장유유서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때갈대로 살다가 이제 꼭 막히고 한계가 오고 골목길에서 꼭 그렇게 막히면은 그럴 때 이제 피해의식이 오는 겁니다. 일곱째, 남과 비교하고 시기할수록 피해의식이 잘 걸립니다. 이렇게 피해의식의 바로 전 단계가 남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희는 별것도 아닌데 나보다 잘 됐다, 뭐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남 무시하고 남 해놓은 거는 나무떡이 그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허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못나서 그렇게 못한 거를
그 남 별 볼 일 없는 놈이 그렇게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평하고 폄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해의식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덟째, 자기 눈은 항시 밖으로만 향합니다. 안으로는 자기 내면으로는 향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절대 보지를 못하고 남의 티끌은 그렇게 잘 봅니다. 그 티끌 하나를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는 겁니다. 아홉째, 남을 가르치려 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제의 행자가 절집에서 어제의 행자가 갑자기 승복 입고 뭐 이렇게 오면은 갑자기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미 다 뭐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그릇이 접신물이다 이겁니다.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된다. 10번째, 결국 피해의식이 길어지면 정신이 황폐화됩니다. 비교지심과 자굴지심으로 자신을 해치다 보면은 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몸도 마음도 다 황폐화돼 버립니다. 11번째, 혼자 고립됩니다. 혼자 고립이 돼가지고 사람과 교류하지를 못합니다. 그 흔한 SNS도 못하고요. 가족들까지도 결국 그를 멀리합니다. 12번째, 결국 그렇게 되면요, 자살, 충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의식의 끝은 자살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계, 피해의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은 인성이 좀 따라줘야 된다. 인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그 피해의식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살살 달래는 그거 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예전에 제가 고시 공부한다고 그 수험생으로부터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하고 그리고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느꼈던 그 심정들이 참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경계를 가지면 똑같은 심정을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처음 실패했을 때는 떨어졌다는 실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몇 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떨어지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을 심하게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안 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고 일단 의욕을 거의 상실해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18시간씩 누워있어도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을 그렇게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몸을 억지로 끌고 다시 한번 시험을 봤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의욕이라는 게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의욕은 한번 써버리면 그게 충전되기가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자 더 이상의 공부는 무리였습니다. 지친 몸은 쉬면서 회복하면 된다지만 한번 지쳐버린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23, 24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도 12번 이상을 군대를 갈까 말까 계속 공부해야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침내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군민대에서 마지막 그때 시험 봤을 때인데 작물의 개념을 써라 이렇게 되는데 재물의 개념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씌어도 한참 씌운 겁니다. 그것도 4일째 되는 날 마지막 그 시간에 공병대로 배치됐는데요. 쫄병 때는 삽질도 못한다고 해서 참 거참들 욕도 많이 먹고 서러웠습니다. 그때가 제가 26인가 27 먹고 그 2등병 들고 갔으니까 23살짜리가 그 애들한테 쫄병들한테 야 내가 이 나이에 너희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하리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 앞에서. 나중에는
그리고 해서 제가 공병대에 이제 또 있다 보니까 삽질 하는데 이제 도사가 되고, 세멘포드는 이제 양 어깨로 막 한 포대씩 막 이렇게 실어 날르고 그렇게 힘이 생겨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군대 제대 후 다시 공부를 했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경쟁이 더 치열했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1차 시험에서 82점 정도 맞으면 좋은 성적이라고 그랬는데 막상 제대 후에 제가 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82점 맞으면은 그게 한 상당히 상위권에 드는 시험이 점수니까 내가 그러면 올해도 한 82점 정도로만 1차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를 이렇게 배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제가 82점을 그 정도 81.5인가를 맞았어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1차에서. 그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전에는 79.5 정도가 커트라인이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82, 3점이 이제 커트라인이 된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그 점수 때만 이제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점수 때만 나오면 합격하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결국 시대는 변했는데 의식은 옛날에 머물렀던 셈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이 이제 30대로 넘어간다 생각하니까 29수가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려오는 것이 열등감이었습니다. 20대하고 30대로 넘어간다. 그게 그 당시는 내가 30대라는 걸 생각을 못 해볼 나이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29수, 39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합격한 친구들에 비해 결코 제가 못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보다 너무 많이 뒤처져 있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이렇게 다 양복에 있고 또 특히 제 주변에 후배들이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뭐 옷차림도 참 이렇게 남이 봐도 피곤해 보이고 그럴 정도로 추려하게 옷 입고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게 열등감이었어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이제 열등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등감만 계속 살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묘한 것이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 꼭 열등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비교지심,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비교지심이 곧 자굴지심으로 간다 이겁니다. 아마 이런 상태가 오래 갔다면 결코 정상적인 사람은 저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거는 딱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못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고 마음을 고쳐먹으면서부터이다 이겁니다. 최근에 어느 이제 30년 넘은 수자가 저보고 하는 말이 현실은 직시할 뿐이다. 현실에 대한 불안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현실에 대한 불안을 가지면요.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제 항폐화시키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좋은 도반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고 자꾸 내가 피의식을 가져가지고 그 애를 그냥 못 살게 하고 나를 위해 주려고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잘나도 내 인생 못나도 내 인생 이게 못났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머리라는 게 어떤 부속품이라면 이게 좋은 부품으로 갈아 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게 부품 갈아 끼워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이 못난 현실이라는 게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이 못난 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가장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도반은 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반에게 그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사정하면서 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괴롭더라도 같이 가자. 그래서 살살 마음을 달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처구생, 절박한 곳에서 살 길을 찾는다. 그 말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절대 밖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밖에서 그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 결국 자기 인생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허물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그 피의식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냥 갑자기 어제 그 미세먼지가 그렇게 끼다가 오늘 아침 딱 일어나 보니까 미세먼지가 흔적도 없이 상쾌한 날이 돼버렸듯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실패를 물론 이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실패는 매우 두려운 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실패를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수험생의 경우 시험에 떨어진다는 건 대단히 쓰라린 일이죠. 따라서 어느 누가 실패를 하고 싶겠습니까? 시험은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합격한 사람이 있는 반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실패를 하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한평생 공직을 가더라도 내가 검사를 하든지 판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이건 뭐 하든지 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최근에 보는 그런 검찰 사람들이라든지 판사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피곤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있으면 이 나라가 절단난다 그럴 정도입니다. 결국은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병자들. 그렇다고 이게 어디 시험에 떨어지고 뭐가 경쟁에서 밀려난다 해야죠. 내 인격이나 잠재력까지도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스스로가 남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개념에 자기가 그냥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틀에서 자기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자학을 하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나 부처님에서도 그거 어떻게 구제해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다 한 번씩 실패할 수도 있고 몇 번씩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단지 그거를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그냥 한순간 막 불안감이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내가 살다 보면 생로병사를 하다 보면 인생 전체에서 피의식 안 걸릴 때가 언제 있고 실패 안 할 때가 언제 있고 자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다 한계가 있고 복이라는 것도 다 쓰고 나면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빨리 찾아왔다고 생각하면서 다만 그 해 합격 승본에는 못 들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100% 냉정하게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힘들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살살 나 자신을 달랬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남을 비교하는 마음, 나 자신을 열등하는 그런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번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 생에 지금까지도 그런 걸로부터 시달려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공이 쌓인다는 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차원이 틀려져 버립니다. 차원이. 내 몸이다 해서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이 친한 친구를 사귀듯이 살살 다루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저는 봅니다. 인생에서 돈을 벌고 지위를 가지고 이걸로 평생 간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100억을 가져도
가난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더 그래서 부정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서간다 해서 항상 앞서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뒤쳐져 있다 해서 영원히 꼴등인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항상 뒤쳐져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남이 가지 않은 보통 고시학교 간 사람들이 검판사 이렇게 가는데 저는 검판사 그런 게 아주 싫었겠고 변호사 이런 거 하고 법조인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행정부 갔다가 행정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감사원 같은 데는 크게 이렇게 감사하고 돌아다니니까 애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아 그러면 감사원 가야 되겠다 하다가 또 감사원 가니까 아 내가 이렇게 뭐를 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다치는구나 하니까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무턱대고 나와가지고 하면서 또 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또 제 글을 보고 국세청에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하면서 추천해줘서 국세청 들어가서 법무과정 하다가 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고 국장하라 할 때 또 나와버리고 하니까 또 밖에서 이렇게 한 10년 지내고 이렇게 보니까 공직 안과 밖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윤회를 하는 겁니다. 자꾸 빨리 죽어서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는 자꾸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할 거 빨리빨리 해버려야 그 다음 세계를 또 제가 또 가고 갈 세계가 있다면 또 가고 그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 뒤로 거꾸로 가다가도 뒤쳐지고 또 뒤로 돌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은 세우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단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근적으로 이렇게 남기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할 사람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제 말에 이거를 시기하고 자꾸 무시하고 폄하해서 볼 사람은 어차피 이게 제 말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니까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분명코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분명코 닥친다. 저 그거 하나는 100% 자신합니다. 항시 겸허하게 인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